린디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고작 12살 소녀이다. 그녀는 친절하고 마른 이웃인 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크고 슬프지만 밝으며 가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체념한 표정을 담고 있다. 그녀의 왼손에는 동전처럼 둥근 선천적 검은 반점이 있는데 이는 린딘이 종종 부끄러워하고 긴 소매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어린 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린은 늘 노력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밝은 조명과 부유한 손님들이 있는 화려한 레스토랑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이다. 어느 날 린은 두꺼운 양복을 입은 3명의 손님을 위해 무거운 음식 쟁반을 식탁으로 옮겼다. 그녀는 실수로 소매를 걷어 올려검은 반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와 소녀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이야기가 열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몸집이 작은 12세 소녀 린디는 무거운 음식 쟁반을 들고 7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양복을 입은 3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25세의 백만장자인 남씨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은 조금 우울하다. 쟁반을 내려놓은 린디는 무게 때문에 손이 떨렸다. 그녀가 땀을 닦아내며 소매를 걷어올리자 왼팔의 검은 원형의 반점이 드러났다. 남씨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문득 멈춰서서 반점에 시선을 고정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와인잔이 테이블에 떨어져 깨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소음 위로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릴리는 그의 손에서 음식이 담긴 쟁반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뜨거운 국물이 소녀의 다리에 튀었지만 그녀는 아파서 울부짖을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엄마가 없어요. 남이 강렬한 눈빛으로 앞으로 나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반점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는 린의 손을 잡고 세게 당겼다. 그 소녀는 당황하여 손을 뒤로 빼며 가자 난 아무것도 몰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2 남자는 깜짝 놀랐고 한 사람은 진정하세요. 그냥 어린애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씨는 듣지 않고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 떨리는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난 뒤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일하러 갔다고 말했다. 식당 지배인이 달려와 심술궂게 말했다. 리냐, 음식을 왜 떨어뜨렸어? 당장 손님에게 사과해라. 남씨는 그녀를 말리려고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필요 없어요? 그 여자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여전히 불타는 눈으로 린을 향해 말했다. 말해보세요. 누가 당신을 낳았나요? 누가 그 반점을 남겼나요? 목이 막혀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고아였거든요. 이 할머니가 시장에 데리러 오셨어요. 린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고 싶었으나 다리가 얼어붙었다. 남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듯 반점을 바라보며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지.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해라고 말했다. 그는 됐어요. 우라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친구가 그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남은 손을 놓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손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갈등은 긴장 속에 끝났고 두 여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의 비명 이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 서 있는 린리는 젊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검은 반점을 숨기려는 듯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남은 헐떡거리며 여전히 눈을 소녀의 손에 고정한 채 말했다.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렸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친구가 그를 다시 끌어당겨 앉히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것으로 큰 일을 벌이지 마세요. 그러나 남씨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시할 수 없다며 쉰 목소리로 그들의 손을 밀었다. 진지한 중년 남성인 식당 지배인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선생님,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서투른 아가씨,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는 당황해서 아니요. 이 직업이 필요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씨는 차갑게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쫓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매니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린에게 남을 따라오라고 신호했다. 계단 근처에 숨겨진 모퉁이까지 소녀는 걸어갔고 그녀의 발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씨는 의자에 앉았고 린에게는 반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덜 강렬했지만 여전히 집착으로 불타올랐다. 린, 겁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반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가족 중 누가 그런 걸 갖고 있나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막힌 그의 목소리. 저는 가족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남이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시장, 언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나요? 릴리는 떨렸다. 기억이 안 난다. 이 할머니는 10여 년 전 박 근처의 작은 시장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예요. 남씨는 두 손을 꽉 쥐고 말을 하지 않았다. 10여 년 전 그 시간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과 일치했다. 남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민 할머니 상은 왼손에 검은 반점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남이라는 유전적 표시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이 반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남에게는 그런 반점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갖게 될까요? 민 할머니는 눈을 멀게 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당신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12년 전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의 가족은 부유하지만 냉정하다. 가혹한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후 아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어머니에 대한 외로움과 아련한 추억을 안고 자랐다. 린 할머니의 검은 반점은 린을 본 순간까지 늘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린은 자신의 생각을 가로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했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이 흘렀다. 이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반점,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반점과 똑같습니다. 둥글고 짙은 검정색이며
왼쪽 손목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지 않습니다. 린디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고아야. 남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앞뒤로 걸어갔다. 나도 믿기 싫지만 만약 우리 엄마가 너를 낳고 너를 버렸다며? 그는 멈춰 서서 린에게 물었다. 정확히 몇 살이세요? 린은 12살, 2013년생이다 라고 답했다. 이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씨는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했고 그의 나이 13세인 2013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 전에 민 할머니는 휴가를 간다며 몇 달 동안 집을 나갔다. 그의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가 약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해서 린을 낳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씨는 가슴이 뭉클할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린, 이 할머니 좀 만나러 갈래? 남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녀를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난 원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씨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그러나 단호하게 잡았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만약 당신, 우리 엄마와 친척이라면 무시할 수 없어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입술을 깨물고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녀는 남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의 출신을 알고 싶은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난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남이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두렵지만 맞서야 해. 나랑 같이 가자. 알았지? 식당 안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지만 린과 남 사이에는 무겁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검은 모발은 둘 중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극적인 여정으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남의 제안에 린은 작은 손을 떨며 가만히 서 있었다. 소녀의 눈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를 오갔다. 이 할머니를 만나세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삭인 린.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남은 그녀의 높이에 무릎을 꿇고 결단력 있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린,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우리 엄마의 아이라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어. 나도 한 번만 같이 가자. 입술을 깨물고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의 말은 이미 텅 빈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보내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매니저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남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테이블로 돌아와서 매니저에게 몇 마디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VIP 손님인 남의 기운에 린은 일찍 떠나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남씨는 린을 이 할머니와 함께 살던 빈민가로 데려가기 위해 고급차를 몰았습니다. 길은 좁고 어두우며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남씨의 호화로운 삶과는 정반대다. 린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마치 끔찍한 일이 드러날까봐 두 손으로 자신의 반점을 붙잡고 있었다. 남씨는 말이 없었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린이 정말 동생이라면 엄마는 어떤 비밀을 숨겼고 늘 차갑던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폐허가 된 집 앞에 차가 멈췄고 린은 떨며 이 할머니 여기 있어요 라고 가리키며 차에서 내렸다. 남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등이 굽은 이 할머니가 깜박이는 등잔 불빛 아래 앉아 셔츠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린을 본 그녀는 리냐,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라며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린이 대답하기도 전에 남은 안녕하세요 남입니다. 린의 반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남을 바라보다가 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손을 떨더니 셔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이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언제 어디서 린을 데려왔나요? 그 사람 엄마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고 그의 눈은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남이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소리쳤다. 공개된 사진 속 어머니 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고 왼손에는 린과 똑같은 검은 반점이 보인다. 보세요. 이 여자가 린의 어머니인가요? 이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손이 떨리고 입이 움직이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린 비명. 이 할머니, 말해봐.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아주 마르고 아주 허약했어요. 시장에서 발견했는데 죽은 여자 옆에 있었어요. 그 여자 손에도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남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럼 우리 엄마인데 린 낳고 버렸다는 건가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곧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근처 밭에 묻어줬어요. 남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넘어졌다. 린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나요?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남씨는 이 할머니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다 말해주세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남자, 남이 소리쳤다. 이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당신처럼 양복을 입거든요. 남 깜짝. 내 아버지.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그와 린은 출구 없는 극적인 회오리 바람에 빠져들게 된다. 허름한 집은 무거운 공기에 무너졌습니다. 남씨는 주먹을 꽉 쥐고 이마에 푸른 핏줄이 붉어져 나왔으며 분노와 고통으로 눈이 붉어진 채 거기 서 있었다. 이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한테 정말 엄마가 있나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주름진 손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리냐, 우리 가족은 그 사람을 무서워해. 정말 무섭구나. 내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야. 남이 돌아서자 그의 목소리는 큰 소리로 울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 할머니는 움츠러들며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키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었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기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데리러 왔다고 하더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남은 이를 악물고 정신이 멍해졌다. 어머니 민 할머니의 모습이 등장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왼손에 있는 검은 반점,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집을 떠나던 생애의 마지막 몇 달,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나한테 숨겨야 하는데? 남씨는 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눈을 떴다.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죠? 왜 나를 살려주지 않는 거죠? 남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린을 모르지만 알아낼 것이다. 나랑 같이 갈래?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탄력이 보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밤이 어두워지자 남은 빈민가를 떠나 고급차를 타고 린을 만나러 돌아왔고, 린을 마중 나온 이 할머니가 언급한 작은 시장으로 향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자동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습니다. 린은 모반을 들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남씨는 조용했고 두 손은 운전대를 쥐고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당신의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면 왜 딸을 버렸습니까? 그 남자가 어머니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차는 심야시장 가장자리에 멈췄다. 그 지역은 황량했고 길 위는 개들이 짖는 소리만 들렸다. 남씨는 손전등을 들고 린과 함께 내려가 한때 불행한 여인을 묻었던 들판을 향해 걸어갔다. 황량한 들판에 희미한 달빛이 빛난다. 남이 물었다. 이 할머니가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나요? 린은 나무 근처의 빈 공간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최근에 감이 올 엄두도 못 냈다고 하셨어요. 남씨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파며 빠르게 움직였다. 내 옆에 서서 나를 껴안고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에 떨기도 했다. 갑자기 손전등이 땅속에 숨겨진 작은 금속 물체에 비쳤습니다. 오래된 은목걸이, 펜던트에는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며. 남씨는 말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며 손이 떨렸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건 우리 엄마 팔찌예요. 어머니가 입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나갔다. 우리 엄마 거인데 내 엄마야. 남씨는 팔찌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틀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이름을 새겼어요. 여기에 묻혔다면 린. 저는 감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의 인연이 더 확실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마른 풀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남씨는 깜짝 놀라 린을 끌어당겨 나무 뒤에 숨었다. 달빛 아래 검은색 조끼를 입은 키 큰 인물이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남 숨을 참으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네요. 남자는 남씨가 방금 파놓은 곳에 멈춰 서서 몸을 굽혀 어지러운 흙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가 여기 왔어? 라고 중얼거렸다. 릴리는 떨면서 속삭였다. 남 형제님, 저 사람인가요? 남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비밀이 다가오고 있지만 위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이 창백한 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른 풀 위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져 남과 린의 숨이 막혔다. 나무 뒤에서 남은 린의 손을 꼭 잡고 침묵을 신호했다. 그의 시선은 검은 양복을 입은 채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꿰뚫고 있었다. 이곳은 누가 팠습니까? 여기는 누구입니까?
그는 몸을 굽혀 방금 파낸 땅을 손으로 만지더니 천천히 똑바로 일어섰다. 그의 눈은 포식자처럼 주위를 훑어보았다. 릴리는 떨면서 남의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잡았다. 소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 선생님, 저 사람인가요? 이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사람인가요? 남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다. 라는 단어가 새겨진 은목걸이 보명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가 감히 믿지 못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 죽었고 이 사람은 그 끔찍한 비밀의 소유자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진정하려 했으며 니네게 움직이지 마.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좀 보자라고 속삭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앞으로 달려오더니 그 남자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두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차가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스, 누가 감히 여기에 오나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해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뒤집어서 즉시 가져갈 것입니다. 유고를 듣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남은 이를 악물고 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그게 내 어머니의 유해니.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그는 달려가서 그와 맞서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이 그를 막았다. 그들은 단지 두 사람이었고 무장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세 사람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흙을 갈기 시작하자 삽을 내리는 소리가 밤마다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은 딘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이 두려움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삭였다. 리나, 내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싶니?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죽어도 알고 싶어. 남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럼 행동을 취해야 해요. 주의를 분산시킬 테니 차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황한 린. 아니요.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남 씨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해를 가져가면 모든 단서를 잃게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린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며 큰 길로 곧장 달려가서 113에 신고하세요.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지시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꼭 쥐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리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이 나머지 두 남자는 더 깊이 수색을 했다. 남 씨는 큰 돌을 집어들고 먼 곳으로 세게 던졌다.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랐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다. 지금 확인하세요. 두 사람은 삽을 떨어뜨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남 미러린. 도망쳐. 릴리는 맨발로 풀밭에 발을 헛디뎌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계속 달렸다. 남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마주했다. 멈춰 서서 그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남자는 돌아서서 남을 향해 단검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남 씨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나는 당신이 여기 묻은 여자의 아들입니다. 말해보세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그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군요. 불행하게도 당신은 그것을 말할 때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뽑아 남을 향해 똑바로 겨누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린이 그랬어. 검은 조끼 남자는 욕을 하고 돌아서서 차로 달려갔습니다. 남 씨는 달려가 그를 꽉 껴안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는 도망칠 수 없다. 두 사람이 땅바닥에서 몸부림치자 총이 떨어졌다. 남 씨가 그를 압박했지만 나머지 두 남자는 사장님을 놔주세요. 라고 외치며 멀리서 달려왔다.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등이 깜박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남 씨는 목을 꽉 쥐며 놓지 않았다. 경찰차가 앞으로 돌진했고 4명의 경찰관이 뛰어내렸고 혼란스러운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경찰은 멈춰 서서 손을 들더니 두 남자가 도망갔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즉시 통제됐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땅바닥에 헐떡이며 누워 남에게 풀려났다. 린은 경찰차에서 달려와 남을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남 형제님, 괜찮으세요? 남 씨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검은 조끼를 입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남 씨는 목걸이를 경찰서장에게 건넸다. 이것이 증거다. 저 곳을 파헤쳐라. 우리 엄마가 거기 계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날 밤 현장은 경찰의 등불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보명의 마지막 증거인 오래된 음반지 옆에 1년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남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 옆에 서서 그를 껴안고 속삭인 린린 당신이 우리 엄마인가요? 비밀은 점차 밝혀지지만 여전히 큰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는 누구이며 그는 왜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황량한 들판은 이제 경찰의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흙을 뒤집는 삽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10년 넘게 비밀을 감추고 있던 차가운 흑층이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은목걸이를 움켜쥐고 거기 서서 해골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며 눈을 붉혔다. 그에게 가까이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떨리는 작은 손이 남의 손을 잡았다. 유골은 남 씨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보명에 또 다른 소지품인 낡은 음반지 옆에 들것에 놓여 있었다. 건장한 중년 남성인 경찰서장이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남 씨, DNA 검사를 위해 유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남 씨는 돌아서서 검은색 조끼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얼굴은 비달에서 선명하게 보였으며 차갑고 각진 모습이었으며 관자놀이를 따라 긴 흉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우리 엄마를 아는 사람이고 엄마를 죽일 수도 있었죠. 그 말을 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꼬마야.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남 씨는 달려가 차창을 세게 내리치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재빨리 그를 끌어내렸지만 남 씨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남 씨,
우리가 신문할 테니 이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고 침착하게 신호를 보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을 태운 경찰차가 떠났고 남과 리는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남 형제님, 우리 엄마라면 왜 숨겼어요? 남은 무릎을 꿇고 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린,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이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해.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어. 하늘이 점차 밝아지자 남과 린은 판자집으로 돌아갔다. 이 할머니는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붉어진 채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그녀는 린남, 괜찮으세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말하며 몸을 떨었다. 남은 팔찌와 반지를 탁자 위에 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 할머니, 이건 우리 엄마 물건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라도요. 이 할머니는 두 가지 물건을 바라보며 손이 떨리고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맙서사, 정말 그 사람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여 년 전, 나는 그 여자가 시장에 누워 아주 약해져서 막 출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나에게 주면서 아기를 가지라고 찾지 못하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밭에 묻었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나에게 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주었다고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돈도 좀 주셨다. 무서워서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남 씨는 이를 악물고 알지 말라고 하더군요. 누구예요? 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부자 같으시고 옷은 찢어졌지만 천이 아주 좋아요. 이를 들은 리는 이 할머니를 껴안았다.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 있어요? 남은 일어서서 앞뒤로 걸으며 정신이 핑핑 돌았다. 엄마가 몰래 아이를 낳고 도망갔다면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핵심이다. 갑자기 남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았고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남씨,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문웅이에요. 20여 년 전에는 당신 가족의 경호원이었죠. 현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남 씨는 누가 명령한 거야? 라며 깜짝 놀랐다. 경찰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에서 황명덕이라는 사람이 서명한 낡은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남이 잠시 말을 멈췄다. 황명덕.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그의 심장은 뛰는 것을 멈추는 듯했다. 아버지.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다. 당황한 린. 남 형제. 무슨 일이에요? 남은 대답하지 않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가족에 대한 모든 기억은 거짓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조용히 울었고 때로는 밀실에서 아버지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혹시 그녀가 임신 중이어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은 아닐까? 남은 린에게 경찰서에 가야 한다. 그 사람을 당장 만나야 한다.
고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차를 타고 뜨거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문실에서 이문웅은 철창 뒤에 앉아 남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뭘 원하는 거야. 얘야. 남 씨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당신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 맞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나요? 라고 말했다. 문웅은 비웃었다. 당신은 똑똑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으면 당신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남은 너희는 도망칠 수 없다. 너희가 내 어머니를 장사 지냈으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소리쳤다. 문웅은 명령에 따라 나를 묻어주라.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아기는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고 웃었다. 이를 들은 니는 뭐라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소리쳤다. 문웅은 살짝 눈을 흔들며 소녀를 돌아보았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하다. 너를 낳고 도망쳤지만 도망치지 못했다. 나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다. 남씨는 문웅의 얼굴을 때리려고 달려갔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경찰서장은 그만하면 된다. 남씨. 계속 수사를 하겠다.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남은 헐떡거리며 린을 밝은 햇빛 아래서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껴안았다. 린,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릴리는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좋아. 찾아보자.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 고 굳게 다짐했다. 멀리서 경찰차 안에서 문웅은 너희들은 참지 못할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남씨 가문의 어두운 비밀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진실의 대가는 너무 비싼 걸까요? 남과 린은 가혹한 햇빛 속에서 경찰서를 떠났다. 남이 손을 잡고 당황한 린 이문웅의 증언 이후 연기를 한 사람은 문웅이 아니었습니다. 문웅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죽음 뒤에는 누가 있을까? 그는 린의 손에 있는 검은 반점, 즉 그의 어머니 보명과 같은 점을 보고리냐, 좀 더 알아봐야 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데 진실을 알아야 해라고 결심했다. 린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들은 차에 탔지만 남씨는 곧바로 황 선생님의 별장으로 운전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개인 아파트에 있던 낡은 공책을 기억했습니다. 린, 먼저 집에 가. 엄마가 단서가 될 만한 걸 두고 왔어. 린리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남씨는 아파트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민 할머니의 수첩을 펼쳤다. 부드러운 글이 등장했습니다. 2012년 5월 15일.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선생님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요. 남은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딸. 린,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이가 될 수 있어. 황 선생님의 아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저를 버렸나요? 남씨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계속 뒤집었다. 또 다른 글은 2012년 12월 10일. 나는 도망쳤다. 황 선생님 나를 찾을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데려가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남씨는 수첩을 움켜쥐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나를 원하지 않아서 도망갔다. 남송네 집은 여자를 경멸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성을 이어받기를 아들만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린리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너를 보호하다가 돌아가셨구나. 남씨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 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어머니의 수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가출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황명덕 가족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겠습니다. 황 선생님 집안은 보수파로 유명하니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남과 린을 빌라로 데려다 줬어요. 그들이 황 선생님과 마주하기 위해 증거를 가져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거실로 들어갔다. 황 선생님은 피곤한 눈으로 와인잔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남과 린을 본 그는 여기 누구 데려왔어? 라며 깜짝 놀랐다. 남은 공책을 탁자 위에 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봐.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딸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서 딸을 강제로 도망치게 했어요. 린은 아빠와 엄마의 아이죠. 라고 말했다. 황 선생님은 손을 떨면서 노트를 바라보셨습니다. 와인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디서 기건 어디서 났어. 남은 엄마 개인 소지품. 엄마는 아빠와 가족들이 안 받아주니까 도망갔다. 아빠는 무능한테 이걸 숨기려고 엄마 묻어달라고 했었지. 라고 소리쳤다. 황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보명? 린디는 울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내 아버지세요. 왜 우리 어머니를 죽게 놔두셨나요? 황 선생님은 린을 바라보며 눈을 흔들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았습니다. 보명 임신, 초음파 결과는 여자였다. 그만두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어머니를 강제로 떠나게 하고 어머니를 들판에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소리쳤다. 황 선생님은 큰 소리로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명. 그냥 잠시 가두고 다른 곳에서 낳아주기를 바랐을 뿐인데 아예 가출을 하더군요. 무능히 출산하고 죽었다고 했을 때 당황했다고 말했다. 릴리는 당신은 내 아버지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어머니를 죽게 놔두셨다. 나는 짐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황 선생님은 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지만 가족이 나를 강요했습니다. 여자는 쓸모없고 가게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능에게 이 문제를 숨기려고 그녀를 묻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일을 악물었다. 아빠는 가문의 자존심을 위해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누가 아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황 선생님은 침묵을 지킨 뒤 속삭였다. 당신의 할아버지 황물록이십니다. 가장이시며 딸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아기를 없애라고 하셨는데 저는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명 숨으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남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아빠가 엄마와 린에게 해를 끼치도록 강요했다고요?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장은 다급하게 말했다. 남씨, 황물록이 황 선생님에게 보낸 오래된 편지를 찾았습니다.
딸을 지키면 상속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었죠. 황 선생님은 민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두려워 죽음을 숨겼습니다. 남 씨는 아버지에게 들었느냐? 할아버지가 주모자였다. 아버지는 지위를 잃을까봐 유해를 숨겼다고 말했다. 황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서 감히 반격할 수가 없어요. 보명 죽으면 숨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남 차갑게. 아빠는 엄마를 보호하지 않고 린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족을 위해서죠. 당신은 아직도 인간인가요? 황 선생님은 울부짖었다. 내가 틀렸어. 난 원하지 않아. 보명 주사위. 남을 숨막히게 끌어안았다. 남 형제님, 제가 정말 동생인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린. 남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린, 당신은 내 동생이에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황 선생님은 남을 바라보며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저를 법정에 데려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갑오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찾아내서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을 밝혀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남은 각오로 린과 손을 잡았다. 황명덕 가문의 비밀은 황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비극의 배후에 있는 황물록에게도 있습니다. 여행은 끝나지 않았고 남 씨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사람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황 선생님의 저택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남 씨는 민 할머니의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황 선생님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의자에 앉았고 그의 엄숙한 얼굴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주름이 가득 찼습니다. 남 씨는 차갑지만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황물록 할아버지가 린을 쫓아내라고 강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면 엄마를 지켜주시는 게 어때요? 엄마가 혼자 숨어 죽게 놔두세요. 남 옆에 선 린은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내 아버지야. 우리 엄마를 그렇게 보내준 거야. 황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듯이 눈이 빨개진 채 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쉰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엄마 사랑해. 남 말하지 않아도 너희 가족과 할아버지는 너무 강하다. 딸을 키우면 상속권과 지위를 모두 잃게 될 거라고 하셨다. 안타깝고 약하다. 남은 일을 악물었다. 아빠는 무서워서 엄마를 임신하게 놔두고 비참하게 출산하러 도망치다 들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무능에게 할아버지한테 숨기려고 엄마를 묻어달라고 했지. 황 선생님은 손을 흔들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명딸이 임신했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울면서 아기를 키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감히 할아버지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잠시 가보고 다른 곳에서 나와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도망갔고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능이가 출산하고 죽었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고였다고 무능에게 묻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서자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막혔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지만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린린 당신은 버림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황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눈으로 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린.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할아버지가 두렵습니다. 여자는 수치스럽고 왕족의 혈통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감히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린은 흐느껴 울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엄마가 약한 거 알잖아. 엄마를 찾아보는 게 어때? 남씨는 린의 손을 잡고 위로한 뒤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면 왜 린 할아버지에게 맞서지 않았나요? 지위를 잃을까봐 엄마를 고아로 남겨두고 엄마를 죽게 놔두셨어요 라고 말했다. 황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가족 대신 내 종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 형님, 저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웅은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황물록이 아버지를 쫓아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로 오실 수 있나요? 경찰은 달겠습니다. 파일과 수사팀을 가져오겠습니다. 침착하세요 라고 답했다. 황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를 법정에 데려가실 건가요?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는 엄마를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죽게 내버려두고 진실을 숨겼어요. 아빠가 책임이 있어요. 황 선생님은 떨며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리는 분이 바로 할아버지이십니다. 남은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너야, 문웅. 너는 결백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이 열리자 경찰서장은 동료 2명과 함께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황명덕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황물록이 민 할머니를 위협하고 녹음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문웅에게 그녀를 묻어달라고 명령하세요. 황 선생님 얼굴이 창백해져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는 멈춰서 남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옷장에 들어가길 바라나요? 나는 엄마를 위한 정의를 원한다. 아빠가 직접 이 길을 선택했다고 외면했다. 경찰서장은 남에게 당신 황 선생님을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나 황물록이 주모자입니다. 그 사람은 늙었고 교회의 개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체포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남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를 강제로 죽게 했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다. 할아버지가 체포되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남씨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가족은 오래전에 틀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당신과 진실만 있으면 돼요. 황 선생님이 일어서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린, 내가 옷장에 들어가면 너희 둘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릴리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고 울부짖었다. 냉담하게. 용서는 나중의 문제.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찰은 황 선생님을 끌고 갔으며 그는 패배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렸습니다. 남은 린을 안아주며 린, 넌 내 동생이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셔도 내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묻고 싶어요.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그는 우리를 마주해야 한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과 린은 각오를 다한 채 빌라에서 싸우며 서 있었다. 황 선생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비극의 배후에 있는 황물록의 모습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린 할머니 가족의 진실과 고통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여행은 계속됩니다. 황 선생님의 저택은 경찰에 연행된 후 불안정해졌습니다. 남과 린은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남 씨는 린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린아, 아버지는 인정하셨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황물록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붉혔지만 결심했습니다. 그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엄마를 미워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 씨는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형제 아버지가 체포됐는데 황물록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시는데 소식은 없나요? 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 씨,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라고 답했다. 황물록은 아버지에게 린을 버리라고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많은 가족들이 딸을 버리도록 강요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는 친척으로부터의 증거, 협박 편지, 녹음 및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겠습니까? 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랑 린이 올게요. 그는 린에게 가자. 그가 돈을 지불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길가의 울창한 나무들 뒤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별장인 황물록의 교회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 씨는 린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우 엄했다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만이 가족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경찰차는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수갑을 채운 채 밖으로 나갔다. 남 씨, 방금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며느리들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딸이라면 임신을 중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께도 린을 놔두면 가족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남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들은 어두운 거실로 들어갔다. 황물록은 가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남과 린을 본 그는 남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고 웃었다. 남 차갑게, 할아버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인 린입니다. 어머니를 억지로 숨겨서 죽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황물록은 내 딸은 이 집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비웃었다. 보면 감히 나를 거역하고 나으면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서자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제가 당신 손자예요. 당신은 나를 미워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황 씨는 무표정한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며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오점이다. 아들에게 당신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그녀를 놓아줄 만큼 약했다고 말했다. 보명 숨다. 내가 내 엄마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스스로 돌아가신 거야. 남은 자살해.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떠나라고 협박했다. 또 몇 명이나 강요했느냐. 딸을 처녀처럼 대하는 이 집이 무슨 생각이냐고 소리쳤다. 경찰서장은 황물로 증거가 있다. 당신은 가족 중 최소 5명의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민 할머니를 협박했다. 당신은 강압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 파일을 내보냈다. 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없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경찰은 재빨리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이 앞으로 나섰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내 가족을 파괴했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니는 고아가 되었고, 내 아버지는 겁쟁이가 됐다. 모두 너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릴리는 당신은 내 할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외쳤다. 황 씨는 차로 끌려가면서도 후회할 것이라고 으르렁거렸다. 남 씨는 네 가정은 무너져야 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질렸다고 외면했다. 경찰차는 수십 년에 걸친 비극의 배후에 있는 황물록을 데리고 떠났다. 며칠 뒤 남 씨는 경찰서장으로부터 남 씨 황물록은 강요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황명덕 씨는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황멸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고마워요. 정의가 왔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린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한숨을 쉬었다. 슬프지만 안심이 된다. 엄마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남은 어린 소녀를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가지셨으니 우리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이 할머니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맙서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악할 줄은 몰랐어요. 린, 너무 비참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린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다. 나에게는 남동생과 할머니가 있다고 웃었다. 남씨는 린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자신의 여동생처럼 그녀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보명묘에 가서 꽃을 바친 그는 건마, 할아버지, 아빠가 대가를 치렀다. 린은 무사하다. 엄마, 편히 쉬세요라고 속삭였다. 린은 곁에 서서 엄마, 제가 당신 딸이에요. 엄마 자랑할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린 할머니의 위로의 말처럼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다. 다음 날 남씨는 가족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황 선생님과 황 씨의 재산은 몰수됐지만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 중 일부가 남과 린에게 남겨졌습니다. 남이 린을 바라보며 어떻게 쓰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린 할머니는 배우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답했다. 당신은 어때요? 남씨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 클레는 필요 없다고 웃었다.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린은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 오랜 지인들의 판단하는 눈빛, 가족의 붕괴에 대한 속삭임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고 정의가 부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황물록과 황 선생님은 대가를 치렀지만 남과 린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